동적 계층형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국가행정 체계는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를 논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어떤 그 대통령제와 그 의원 내각제는 이제 대통령제는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알고 있고, 의원 내각제는 우리가 해봤던 적도 있고, 옆나라 일본이 하고 있고, 뭐 익숙한 국가행정 체계죠. 그래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도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국정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요거에 대해서 일단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동적계층형 민주주의 하에서 국정이사회라는 형태의 국가행정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가를 제안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이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국정이사회라는 거는 디렉토리얼 시스템이라는 거를 제가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마땅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뭐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디렉토리얼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제 디렉토리라고 하면은 그거를 생각할 거예요. 컴퓨터 파일 시스템을. 비즈니스에서는 경영진이나 감독관을 디렉터라고 하고요. 그 다이렉트가 어떤 똑바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똑바로 가도록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데서 유래한다고 합니다. 그 디렉토리는 회사의 이사회를 연상하면 그 정확한 개념이고요. 디렉토리얼 시스템이란 그렇게 그 이사회의 형식을 가진 국정체계를 말합니다. 그 한국말로는 그래서 제가 국정이사회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기존 뭐 찾아보니까 잘 없어요. 이거를 디렉토리얼 시스템을 검색을 해봐도 뭐 없죠. 이 체계는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잠깐씩 존재했는데, 그 현대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가 지금 이런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 800만 명 정도의 국토 면적은 4만 킬로 정도의 면적을 가진 나라고요. 2017년 현재 명목 GDP가 무려 8만 달러에 달하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세계 2위입니다. 한국은 지금 뭐 3만 달러 전후에 머물러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스위스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겠지만은 그냥 한번 이런 이미지도 한번 넣어봤어요. 맨날 텍스트로만 맨날 뭐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없어 보이니까 그냥 이미지도 이렇게 간간히 넣는 거예요, 일부러. 그 영국이 있고 프랑스 있고, 프랑스와 독일과 이태리 사이에 찡겨가지고 뭐 주변 강대국들에 찡겨가지고 뭐 힘들어 하면서도 오랜 역사를 유지해온 강소국의 상징이죠. 스위tzerland. 그 시계와 식품으로 유명한 제조업 강국이고요. 독특한 형태의 금융 서비스, 그러니까 비밀은행, 뭐 비밀계좌 뭐 이런 거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나라죠. 영향력 있는 국가입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회사로는 네슬레가 있고요. 네슬레가 스위스에서도 제일 큰 회사예요. 뭐 그 밖에도 일반인들 소비자들로서는 잘 알 수 없는 금융회사들 및 뭐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뭐 광산 개발하고 이런 회사들 있고. 그들의 높은 소득 수준은 알프스를 배경으로 한 웅장하고 깨끗한 자연환경과 더불어서 다른 모든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살만하고, 이거 스위스를 상징하는 어떤 이런 풍경이죠. 뭔가 이렇게 눈 덮인 산, 높은 절벽 산에 둘러싸인 초원. 이런 이미지죠, 스위스. 굉장히 예뻐요. 주변 강대국들의 끊임없는 분쟁 속에서도 유유히 천년에 가까운 역사를 유지할 만큼의 힘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냥 단순히 무슨 외교 잘하고 뭐 눈치 잘 보고 이래서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막강한 군대도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다방면의 우수함은 그들의 정치 운영 방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을 것입니다. 비록 바른 정치 체제가 곧 번영을 약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잘못된 정치 체제는 곧 파멸로 이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강력한 군주에 의한 통치는 대를 이어 지속되기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어설픈 공화정은 부패하기 쉽다는 것도 우리는 많이 겪어서 알아요. 칼 막스의 설계에 의해 탄생했던 공산주의는 시행한 지 단 몇 달도 가지 않아 배척되고 엉망진창이 된 채로 수십 년을 고생한 끝에서야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죠. 공산주의를 도입하거나 근처에 갔던 나라들이나 여하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다 망가져 버렸어요. 전적으로 특별한 정치 체제가 가져온 불행이죠. 정치 체제는 분명히 중요합니다.
정치체제는 분명히 인간사회의 유지 및 번영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똑같은 한민족, 1945년에 딱 스타트한 한민족이 한쪽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한쪽은 공산주의를 채택을 해서 한쪽은 완벽한 거지 나라가 되었고 또 한 나라는 그 거지로부터 시작해서 세계의 그 퍼스트 클래스 그룹에 속하는 나라가 됐어요. 정치체제는 완전히 인간사회의 번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스의 지속적인 번영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들의 정치체제는 모범이 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스위스의 정치체제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스위스는 연방공화국 체제로 되어 있어요. 연방의 입법권은 연방의회의 상원과 하원에게 있고 뭐 이거나 비슷하죠. 연방의회에 의해 선출된 7명의 연방이사회의 이사들,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들이 행정권을 갖습니다. 의원내각제는 의회가 수상을 선출하면 수상이 그 의원들 중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제 내각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여기 스위스는 연방이사회 페더럴 카운슬의 이사들을 각각 다 선출을 해요. 의회에서. 그들이 행정권을 갖습니다. 행정수반의 지위가 있질 않아요. 행정수반이라는 직이 없어요. 그 7명의 그 우리나라로 치면 장관들, 그 연방이사들, 각 부서의 수장입니다. 이거를 총괄해서 지휘 감독하는 대통령 같은 거나 의원내각제의 수상 총리 같은 직이 없어요. 스위스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사법권의 정점인 연방 대법원 판사들도 의회가 선출합니다. 그 연방의사회의 7개 분야는 그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부, 건설교통부 같은 그런 부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재정부가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 기획재정부죠. 그 다음에 사법경찰을 다루는 내무부, 지금 우리나라는 행정안전부죠. 행안부. 그 다음에 경제노동, 농업, 주택을 다루는 지금 우리나라는 노동부랑 뭐 지금 우리나라의 부서 체계랑은 좀 얽히고 설켜 있죠. 여러 면에서. 그 다음에 뭐 성평등, 문화, 기록, 기상, 건강, 통계, 사회보험, 연구교육, 과학기술 좀 잡다한다고 얘기하는 게 좀 이상하지만은 잡다한 기타 업무를 다루는 부서. 그 다음에 국방, 스포츠, 국방이랑 스포츠를 묶은 건 또 웃기네요. 그 다음에 외무부, 이렇게 7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이사들을 임명하는 거예요, 의회가. 그리고 이 각각은 동등한 지위를 갖습니다. 각각의 이사는. 총괄하는 총리직이나 대통령직은 없어요. 행정수반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 의회가 각 분야의 수장을 4년 임기로 선출하고 그 중에서 1년 임기로 형식상의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 대통령과 부통령은 그 뭐 외빈을 접대한다거나 뭐 이런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뭐 어떤 뭐 국내 행사나 뭐 이런 거를 할 적에 대표이사 격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출하지만 이들이 어떤 실권을 갖는다거나 권력을 갖는다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스위스의 행정부 운영 체계는 세계에서 가장 안정적이라 평가를 받습니다. 뭐 제가 저 혼자 뭐 칭송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정치학자들이 스위스의 행정 체계를 칭찬을 해요. 1848년 현 헌법체제 이래로 한 번도 전체 인원이 동시에 바뀐 적은 없었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정권교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입니다. 권력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정권교체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일을 하는 거지. 행정이라는 업무를 하는 거지 정권이나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150여 년 동안 단지 4명만이 임기 중에 해임되었는데 후임은 공백 없이 바로 같은 당 출신으로 채워졌다고 합니다. 자,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고 1848년 이후로 한 140년 동안 문제없이 잘 유지되어 왔고 잘 살고
부유하고 강하고 국가는 작지만 왜 이 나라의 정치 체계를 따라하지 않겠어요? 따라해야 되겠죠. 잘하고 있으니 따라해야 되겠죠. 특히나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태를 겪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뭐 충분히 부러워할 만하죠. 뭐 그림으로 살짝 묘사하자면은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의회를 구성합니다. 내셔널 카운슬 하원하고 상원하고 구성합니다. 이 입법부가 그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입법부가 사법부의 수반을 선출합니다. 대법원장들을 선출해요. 그 다음에 행정부, 법을 집행할 행정부의 각 장관들을 선출을 해요. 그래서 이 행정부가 법을 집행하고 법을 만든 곳에서 법을 집행할 사람들을 뽑고 법을 만든 곳에서 법을 심판할 사람들을 뽑아요. 이런 체계입니다.